시크릿을 찾는 유무력의 법칙. 조성창.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모두 이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 그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 법칙을 자신에게 맞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트 1. 지금부터 꿈은 현실이 된다. 1. 모든 사람 모든 존재의 잠재의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의 어린 시절에는 이런 의문이 자주 들었다. 왜 삶에는 법칙이 없을까? 시크릿의 기본 원리는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이다.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데 현실은 오로지 생각으로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겼다. 생각과 현실이 완벽한 법칙에 따라 돌아간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된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버스에서 옆 사람과 살짝 부딪혔다고 해보자. 옆 사람과 부딪힌 상황은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된다. 내 생각이 내 현실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와 부딪힌 그도 이 상황이 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맞게 된다. 모든 사람은 서로 간의 사건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감이 존재할 수 있다.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느낌이 느껴진다. 누군가가 멀리서 나를 쳐다보면 그것을 느끼기도 한다. 물론 사람들끼리만 연결된 것은 아니다. 인간끼리만 연결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두가 같은 우주 안의 존재인데 연결되어 있으려면 모두 연결된 것이 맞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비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우주는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 인생에 적용되는 법칙은 한계이다. 나의 모든 생각은 내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잠재의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잠재의식에는 미래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잠재의식 속 미래에 관한 정보는 현실화된다. 그렇게 모든 존재의 잠재의식은 이 우주의 현시 상태를 만든다. 법칙이 한계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축구에서 골을 넣는 것과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같은 법칙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자동차를 사는 것이 같은 원리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과 감기에 걸렸다가 낫는 것이 같은 원리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에 와서 인생에 공통된 법칙이 한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유무력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인생의 모든 것에 적용된다. 3. 인생의 모든 것은 유무력의 법칙에 의해 흘러간다. 유무력의 법칙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어떤 미래가 현실화되는지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이 법칙을 알 때 도움이 되는 점을 3가지로 이야기해보겠다. 첫 번째, 인생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길은 항상 불안하다. 그런데 누구라도 그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자신만 불안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 법칙을 알면 그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인생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응용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법칙을 응용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유무력의 법칙. 이 법칙은 단순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법칙으로 원하는 마음, 신의 존재, 믿음, 사랑, 감사함, 미안함, 건강과 질병, 부유와 가난 등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물질, 생각, 경향, 마음 상태, 상황, 힘 등 인생의 모든 것은 유무의 법칙에 맞게 흘러간다. 예를 들어 건강함을 유에, 건강하지 않음을 무에 대입할 수 있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건강해지지 않게 된다.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는 생각은 건강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때 건강에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된다. 그래서 건강을 점점 잃어간다. 건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해진다. 나는 어릴 때 자주 아팠다. 나는 약한 사람이므로 건강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때 건강해지는 것에 계속 신경 쓰게 된다. 신경 씀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점점 건강해진다. 본질을 규정하면 그 본질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무엇인가의 본질을 규정하려고 한다. 본질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모습을 말한다. 본질을 규정하면 그 본질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본질은 계속 바뀐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다. 본질을 규정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 본질이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한다는 뜻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본질을 규정한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도 착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된다. 나는 착한데 넌 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생각하게 된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규정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된다. 내가 나쁜 사람이니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게 된다.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나같이 나쁜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다니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항상 좋은 감정이 생긴다. 상대방에게 항상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착하게 본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올랐다고 해보자. 이때 나는 높은 위치에 오를 만한 위대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위대함은 사라지게 된다. 나는 위대하니 너는 나를 존중해야 해. 그런데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신은 낮은 사람인데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위대하지 않으니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이 위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위대해지는 것에 신경 쓰게 된다. 그때 위대함이 커진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것을 자신이 위대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위대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있음과 없음 사이에는 힘이 존재한다. 지금 자동차를 한 대 갖고 있다고 해보자. 만약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라면 자동차가 있음에 치우친 것이다. 나는 자동차를 당연히 가질만 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본질을 규정한 것과 같다. 이런 경우 이것을 초심을 잃었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자동차가 없음 상태에 치우쳐져 있어서 자동차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를 가진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자동차가 있음 상태에 치우치게 되었다. 그 결과 유무력이 반대로 바뀌게 되어 자동차는 사라지게 된다. 본질을 규정하면 그 본질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나는 자동차를 당연히 가질 만한 사람이다. 라고 본질을 규정하면 그 본질은 사라진다. 자동차를 갖지 못하게 않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무가 자신의 본질임을 알면 된다. 오감 외에도 변화와 차이만을 느낄 수 있다.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직장을 갖기를 갈망한다.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엄청 기쁜 마음이 든다.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이다. 직장에 취직하지 않은 상태와 취직한 상태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에 취직하고 나면 그 기쁨이 서서히 줄어든다. 직장에 취직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1년 전에도 직장에 취직한 상태였고 지금도 직장에 취직한 상태라고 해보자. 그만큼 변화가 적기 때문에 적은 변화량을 느낀다. 감정도 변화될 때만 느낄 수 있다. 내가 불행을 느끼는 상태에서 행복을 느끼는 상태로 변화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행복을 계속 느끼고 있으면 행복하다는 느낌을 서서히 느끼지 못하게 된다. 원래 그런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불행을 계속 느끼고 있으면 불행한 느낌을 서서히 느끼지 못하게 된다. 행복을 느끼려면 반드시 불행한 적이 있어야 한다. 모든 감정은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반대 감정을 필요로 한다. 모든 생각은 변화를 뜻한다. 변화가 있을 때만 그것이 생각으로 떠오른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각이 들지 않는다. 변화가 아닌 것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 자체는 변화이다. 머릿속에 무엇인가 떠오르거나 느껴진다면 변화가 나타나는 중이라는 뜻이다. 파트 인생은 원하는 마음에 의해 흘러간다. 원한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유한 상태에서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기도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유해지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금 가난한 상태가 된다. 가난하다는 것은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만큼을 기준으로 그만큼 가난한 것이다. 1. 무한대로 원할 때 이루어진다. 우주는 무한 순환 구조에 있다. 무한대로 원한다 는 표현을 진심으로 원한다 고 표현하기도 한다.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진심으로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루어진다 라고 정하는 순간 원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이루어진다 는 말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원하지 않게 된다. 이루어질 것인데 무엇하러 원하겠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므로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0.1%만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0.1%만큼 원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원하기만 하고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
성공할 것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하는 것도 성공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과 원하는 마음은 별개로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는 당연히 성공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생각했는데 바로 이어서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지? 생각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만든다. 그 마음이 작동하여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당연히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끝난다면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원하는 마음이 담겨있고 그 마음이 미래를 만든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없이 원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것이 무한대로 원하는 것이다.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없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으면 그것이 현실화된다. 선물을 받을지 몰랐기 때문에 선물을 받고 기쁜 마음이 들게 된다. 잠재의식의 정보와 현실의 상태를 매칭시켜 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내 잠재의식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잠재의식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기에 자신의 인생이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흘러간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 그 힘은 자신의 잠재의식 안에서 나온다. 잠재의식의 정보는 숨겨져 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자신이 원하고 있던 것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없다. 자신이 적어두었던 글이나 붙여두었던 사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는 수밖에 없다. 시크릿을 보면 자신이 오래전 붙여놓았던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고 우는 장면이 나온다. 사진에는 그 당시에 자신이 살고 싶어 했던 집의 모습이 찍혀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진 속의 집에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오는 동안에도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사진을 통해 지금의 집이 자신이 과거에 원했었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 3. 감정은 항상 상대적이고 나쁜 감정을 주는 상황도 과거에 자신이 원했던 것이다. 감정은 항상 상대적이다. 인생은 100% 자신의 잠재의식 속 원하는 마음에 의해 진행된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기쁠 때도 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 괴롭기도 하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황 또한 과거에 자신이 원했었던 일이다. 단지 지금의 상황이 지금 생각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뿐이다. 인생에는 마음에 드는 것만 나타나지 않는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앞으로도 기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은 상태가 된다. 기쁨에 치우친 상태에 있을 때 기쁨에서 슬픔으로 향하는 유무력이 작동한다. 그 결과 슬픔이 현실화된다. 그렇게 슬픈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슬픔을 느끼는 초반에는 지금은 슬프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쁜 상황이 다시 나타나겠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생각은 나를 배신한다. 슬픈 상황이 계속 나타난다. 그렇게 슬픈 상태가 반복되면 기쁨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서서히 잊어버리게 된다. 좌절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슬플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슬픔에 치우치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향하는 유무력이 작동한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 슬플 것이라고 생각할 때 슬프지 않게 된다.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시 기쁜 상황이 나타난다. 이렇게 슬픔과 기쁨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반복된다. 감정이란 상대적 차이를 느끼는 것이다. 같은 것이 유지되는 상황에는 절대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기쁨을 느끼고 싶다면 반드시 슬픔도 느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위와 같이 기쁨과 슬픔이 반복된다. 그런데 기쁨과 슬픔이 매우 강렬하게 반복될 수도 있다. 그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것을 조울증이라고 한다. 조울증은 정신이 상쾌하고 흥분된 상태와 우울하고 억제된 상태가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조울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쁨을 너무 크게 느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소한 기쁨만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다. 큰 슬픔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기쁨만을 느끼면 된다. 작은 슬픔을 느끼기 위해 작은 기쁨만을 느끼는 것이다. 우월감과 열등감도 같은 방식으로 느껴진다. 나는 어린 시절에 열등감을 많이 느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이유는 우월감을 많이 느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월감을 느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열등감도 그만큼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면 된다. 4. 고민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우리는 오늘도 무엇인가를 원한다. 오늘 원하는 것이 잠재의식에 저장되면 이루어진다. 잠재의식 속 원하는 마음들은 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원하는 마음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저장되지 않는다. 원하는 마음 간에 충돌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고민의 과정이다. 무엇인가 고민을 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맞추기 위함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한다. 그중 대부분은 필요 없는 고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고민은 없다.
고민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일이 잘 해결된다. 이때 일이 잘 해결되는 것을 보고 필요 없는 고민이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일이 잘 해결된 것이다.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괴로움이 느껴진다.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민이 끝나면 일이 잘 해결됨으로써 기쁨이 느껴진다. 고민의 과정은 원하는 마음을 논리적으로 맞추는 과정이다. 동시에 앞으로 고민이 해결될 때 기쁨을 느끼기 위한 과정이 된다. 무엇인가를 원했는데 고민의 과정이 없이 더 이상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잠재의식에 잘 저장된 것이다. 잠재의식에 이미 저장된 것이 느껴지는 경우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처음 원할 때이다.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로 바뀌었으므로 그 변화가 느껴진다. 두 번째, 원하는 것이 바뀔 때이다. 원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므로 그 변화가 느껴진다. 세 번째, 새로 원하는 것이 잠재의식과 충돌할 때이다. 잠재의식과 충돌하지 않게 원하는 방법. 살다 보면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판단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때 억지로 정하려고 하는 것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은 선택하지 말라는 뜻이다. 지금의 상태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잠재의식이 알려주는 것이다. 이럴 때는 정하지 말고 둘 중에 더 나은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딱 잘라서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선택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된다. 예를 들어보겠다. 결혼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시기에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러면 결정하지 못해서 괴로운 마음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결혼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결혼과 관련된 자신의 특성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의 상대방과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면 나에게 어울리는 특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나에게 어울리는 특성이 무엇인지 스스로 몰라도 된다. 자신의 잠재의식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과거의 정보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높았어도 미래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그 상품의 수익률이 앞으로도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상품의 수익률은 높지 않게 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품의 수익률이 높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인생은 100% 원하는 마음에 의해 진행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높은 수익률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원한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높은 수익률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투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과거는 미래를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철저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도 그 상황이 즉시 끝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라는 단어를 항상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상품의 수익률이 높았어도 지금까지는 높았던 것이다. 미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내가 건강했어도 지금까지는 건강했던 것이다. 미래에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까지 건강했던 것이 미래의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래에도 계속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몸이 허약하다고 생각해서 헬스장에 등록하고 꾸준히 운동하였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했으면 건강해졌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운동하다가 무리를 하여 근육이 찢어지는 상황이 나타났다. 운동하다가 오히려 몸이 상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운동은 건강한 상태를 100%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건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운동함으로써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운동을 해도 건강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건강해질 수 있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존재하면 나도 모르게 운동을 하게 된다. 운동이 평소의 생활 습관에 자연스럽게 포함된다. 스스로 운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운동을 하는 것이다. 오히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량이 적은 경우도 있다. 헬스장에서 운동했으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다. 헬스장 안에서만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헬스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운동량이 더 적을 수 있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생활 습관을 갖게 만든다. 그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맞는 좋은 음식을 먹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없다.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과 자신에게 실제로 좋은 음식은 다를 수 있다. 자신에게 실제로 좋은 음식은 잠재의식이 알고 있다.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면
잠재의식이 좋은 음식을 먹도록 유도해준다. 우리는 항상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김으로써 건강해질 수 있다. 파트 3 원하는 마음의 특징을 알아보자. 1. 원하는 마음은 서로 공유되고 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의 삶은 잠재의식 속 원하는 마음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잠재의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주라는 단위 잠재의식이 있고 각자의 잠재의식이 우주의 잠재의식 안에 포함되어 있다. 각자의 잠재의식은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공유되고 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으면 타인도 내가 그것을 이루기를 같이 원해준다. 남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나의 원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겸손하다는 것은 나는 낮은 사람이다 라고 본질을 규정하는 것과 같다. 자신을 낮은 사람으로 규정할 때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의해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의 잠재의식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장된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다. 겸손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준다. 그 이유는 겸손한 사람 스스로 잠재의식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 잠재의식에 저장된 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이 원해준다. 법칙에 따르면 잠재의식 속 원하는 마음은 100%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잠재의식 속 원하는 마음은 주위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된다. 나의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원하는 마음은 주위에서도 똑같이 원해준다. 이때 내가 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위에서 같이 원해준다는 뜻은 아니다. 표면 의식 생각과 잠재의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잠재의식 속 원하는 마음과는 다르다. 잠재의식에 저장된 원하는 마음 그대로 모두가 같이 원해준다. 그것이 올라가는 것이든 낮아지는 것이든 잠재의식에 있는 그대로 같이 원해준다. 하늘은 좋은 쪽으로만 돕지 않는다. 하늘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차별하지 않는다. 자신의 잠재의식 속 원하는 마음 그대로 도와준다.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나의 잠재의식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자신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단지 자신이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남의 탓을 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어주지 않았으면 나의 원하는 마음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계속 원하면 된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라는 뜻이다.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모든 것은 원하는 마음에 의해서만 흘러간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에 낮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장된다. 반대로 나는 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장된다. 나의 잠재의식 속 원하는 마음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와 공유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대로 우주가 이루어준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과 비생명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다. 내 잠재의식 속 원하는 마음을 이루어준다. 만약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된다. 인생은 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할 때 느껴지는 기쁨이 붕 뜬 기쁨인데 이 기분을 조심하자.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신경 쓰는 마음과 같다. 신경 쓸 때 이루어지게 된다. 건강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든다. 그 상태가 건강에 신경 쓰는 상태이다. 친구를 만나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친구를 만나 스트레스를 푸는 것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이다. 신경 쓰는 것이 익숙해져서 신경 쓰고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뿐이다. 과거를 통한 기쁨은 사실 순수한 기쁨이라기보다는 감사함이 섞인 기쁨이다. 경기에서 질 줄 알았는데 이기게 되었으면 감사함이 느껴진다. 감사함은 좋은 감정이다. 경기에서 이긴 후에 감사함이 아닌 붕 뜬 기쁨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번에 경기에서 이겼으므로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과거의 상태가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이다. 이번에 이겼어도 앞으로도 이기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3. 자신의 상태를 관측함으로써 원하는 마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양자역학의 의미 1. 우리는 현재 상태를 관측한다. 관측이란 관찰하여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걸어갈 때 바닥을 잘 살피고 열이 날 때 체온을 재기도 하고 때로는 통장에 얼마의 돈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렇게 현재 상태를 측정하는 이유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이다. 지금의 상태를 알므로써 그로 인해 원하는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 원하는 마음에 의해 미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관측은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확인했다. 이것은 측정에 해당한다. 이때 적은 금액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금액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발생한다.
만약 나중에는 늘어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금액이 늘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 나중에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붕 뜬 기쁨을 느낀다. 이때 돈을 모으는데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지금의 상태로는 돈이 늘어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신경 쓰게 된다. 돈을 어떻게 벌지를 궁리하게 된다. 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들이 앞으로도 똑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아들이 앞으로는 똑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들이 똑똑하다고 말할 수 없다. 유무의 법칙에 의해 아들이 앞으로 똑똑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아들은 똑똑하지 않게 된다. 똑똑해지고 싶다면 아들이 똑똑하지 않다. 그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똑똑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에 의해 점점 똑똑해진다. 4. 가까이 지내려 하는 것은 멀어지게 된다. 양자역학의 의미. 전자의 특징은 생각의 특징과 같고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난다. 우선 전자의 특성을 보자. 상자 안에 전자 한 개를 넣어두었다. 이때 나는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없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른다. 전자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측정하였다. 그랬더니 전자의 위치는 알 수 있었지만 전자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이것이 전자의 특성이다. 다른 곳에 있는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면 전자는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지금 이 순간 전자의 위치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전자 한 개는 상자 안의 모든 곳에 확률로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보어의 원자 모형을 만든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의 대표이다. 양자역학파는 원자 내에서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려 하였다. 그랬더니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확률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었던 고전역학파의 아인슈타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주장은 둘 다 맞다. 이 세상을 흘러가게 하는 정보를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정보가 잠재의 식속 원하는 마음이다. 잠재의 식속 원하는 마음은 가상의 힘이 아니다. 물리적인 상태로 실제로 존재한다. 우주는 잠재의식의 정보대로 움직인다.